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약사 국가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약사 국시의 개요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약사 국시는 매년 2월 하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가장 최근 시험을 기준으로 삿포로, 센타이, 도쿄, 하나자와, 나고야, 오사카, 도쿠시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이렇게 9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험 대상은 일본 6년제 약대 졸업 예정자, 비졸업자, 외국 약대 졸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약사 국시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약사 국시는 물리, 화학, 생물, 위생, 약이, 약제, 병태와 약물치료, 법규와 제도 및 윤리, 실무 이렇게 총 9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형식은 총 345문제, 객관식이며 첫 번째 날에는 필수 문제 90문제와 이론 문제 105문제를, 둘째 날에는 실무 150문제를 풀게 됩니다. 필수 문제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지만 이론과 실무에서는 5개의 선택지 중 2개를 골라야 정답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깊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네요. 세 번째는 일본 약사 국시의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약사 국시에 합격하려면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일 것, 필수 문제에서 과락이 없고 필수 90문제 중 70% 이상인 63문제 이상 득점할 것, 금기 선택지를 3개 미만으로 고를 것 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본 약사 국시는 상대평가로 매년 합격 기준 점수가 바뀌며 금기 선택지는 공개되지 않으나 아직까지 금기 선택지를 3개 이상 골라서 불합격 받았다는 전례를 들은 적은 없고 109회에서는 필수 문제에서 과락을 당한 수험생들이 많았어서 필수 문제의 난이도가 구설수 아닌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네요. 위표와 그래프는 과거 6년분 합격률에 관한 데이터인데 106회부터 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으며 상위 68%, 즉 합격률을 68%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68%라는 것은 수험생 3명 중 1명은 무조건 불합격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수천 명의 일본 약사 시험 재수생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약부잼이나 메디셀에 같은 저명한 학원들이 일본 전국에 포진해 있고 각 대학 측에서도 각 대학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6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여는 등 일본 약사 시험에 대한 사교육 시장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년 다양한 학원 및 회사들이 저마다의 약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팔고 있고 메루카리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약사 국시의 이모저모입니다. 일본 약사 국시를 보려면 당연하게도 원서와 수험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각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매년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아날로그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한 수험표와 증명사진을 풀로 붙여서 접수합니다. 재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대리 접수를 해주지만 졸업생이라면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제 경험상 고사장은 자신이 다니는 지역권 대학에서 시험을 보게 되므로 고사장을 자기 재량껏 선택할 수 없거니와 교통비와 숙박비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 약사 국시는 보통 1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총 7번이나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본시험을 봤었네요. 참고로 대학교 내 졸업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합격 기준은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라는 전제하에서 설정된 기준이므로 6학년 하반기에 원서 접수를 해서 출원을 한다 해도 졸업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아 졸업 연기가 되어버린다면 일본 약사 국시를 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합격 증서 자체가 우편으로 보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약사 국가시험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 절대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도전할 만한 가치는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지만 일본 국가시험이 끝나고 나서 느꼈던 해방감과 도파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약사 국가시험 공부법이나 관련된 정보들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본 영상 설명란에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도록 하겠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치고 평소에 일본 약사 국가시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본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